그리고 우리 당의 최연이신 서은숙 위원의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서은숙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웃고 계시지만 아마 마음으로는 또 눈물을 다 흘리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부울경에서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뛰었던 그 시간,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냈던 성과들이 다음의 더 좋은 역사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총선 부울경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함께 뛰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 모든 책임과 또 앞으로의 과제들은 또 마음으로 안고 열심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데 당선인, 비당선인 따질 것 없이 앞으로 열심히 싸우겠다는 각오의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은숙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선호 울산광역시당위원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시당위원장 이선호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사실 부울경에서도 확실히 이길 수 있었던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많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울산만 보고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진보정당과 민주당이 각 한 석석 해서 2석을 확보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울산에서 2석을 확보했고요. 또 이제 남은 미래가 2년 후에 있는 지방선거입니다. 정말 동남풍이 불기 위해서는 지방선거를 이겨야만이 다음 대선에 이길 수 있습니다. 대선에 이기는 게 우리 목표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선거 이겨야 합니다. 그때까지 그때까지 힘 빠지지 마시고요.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선호 울산시당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 많이 아쉽죠. 부산, 경남, 울산에서 선전했으면 200석이 훨씬 넘어서 여기 있는 당원 동지들의 바람이 좀 빠르게 실현될 수도 있었을 텐데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전화위복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 울산, 경남 당원 주권시대 컨퍼런스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잘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께서 강조하셨듯이 2년 후에 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좀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정말 이 국정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아마 3년 후에 자기 국정 맡을 대선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꼭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 경남, 울산에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마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하여튼 많은 아쉬움도 있고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지 못한 미안함도 있지만 심기일전에서 와신상담 다시 한번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님과 우리 지도부들의 부산, 경남, 울산 방문을 환영드리고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의 성적이 안 좋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을 완전 심판대에 올려서 우리가 큰 성과를 낸 것은 그나마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하고 식사하면서 부산, 울산, 경남에 대한 특별한 지원 그리고 정책을 좀 준비하신다 하니까 많이 안심이 됩니다. 꼭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정권 심판 최선두에 서서 활약하고 계신 당 지도부 분들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역할이 크실 것 같습니다.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다시 부산에 왔습니다. 마음이 벅차고 또 뭉클하고 또 뜨겁습니다. 얼마 전에 총선에서 정말 함께 뛰었던 우리 동지들의 얼굴을 보니까 한 면 한 면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저하고 다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특히 또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또 서거 15주기입니다.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생각났던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년 전에 부산 와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힘이 어디 있을까 싶어서 인천에 시민단체를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정치를 하게 되었고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파랑새가 숲속에 있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다른 어디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을 1년 전에 부산에 와서 어제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당선자 워크숍에서 전우영 역사학자의 이론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500만 당원 그리고 당비를 내고 있는 우리 250만 명의 권리당원들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또 하나 생각났던 것은 큰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동남풍이 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불어라 동남풍아.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했죠? 더불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번 총선에서는 그 동남풍이 우리 원하는 만큼 불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끌어오르게 만드는 이 노력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를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지만 하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심판하라고 했던 그 명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우리들의 싸움과 투쟁과 민주주의를 향하고 있는 그 열정은 결코 멈춤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동남풍이 불기를 한번 바라면서 구호 한번 할까요? 불어라 동남풍아! 예, 말씀 나눌 분이 많아서 그런데요. 요번에 총선을 통해 가지고 국민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도외시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의한 민생, 개혁 우리가 반드시 완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단 이름을 개혁기동대로 우리가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개혁기동대, 개기대. 크게 기대된다는 뜻이죠. 예. 찬대가 원대가 돼서 개기대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21대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행동하는 민주당,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 당대표와 정말 굳은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2년 동안 따박따박 정말 준비한다면 아쉬웠던 동남풍 크게 일으켜서 한번 디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정청래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힘찬 응원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의 명의 허준 선생은 동의보감에서 통즉 불통, 불통 즉통 네 8개의 글자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앞에 통은 통할 통, 뒤에 통은 아플 통. 통즉 불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즉통, 바로 아프다. 이것이 한의학 동의보감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 몸도 기와 혈이 통하지 않으면 아픕니다. 한의의 기본은 기와 혈에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대통령이 통하지 않으면 국민도 아프고 대통령도 아픕니다. 박근혜 정권 탄핵 때 그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과 당대표, 당원과 국회의원, 당원과 지역위원장이 통하지 않으면 바로 아픕니다. 솔직히 총선에서 압승해서 기뻐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아픕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당원들, 당신들은 지지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렇다면 당원들이 많이 화가 납니다. 당원들이 민주당을, 국회의원들을, 지역위원장을 지지한다는 것은 요구할 권리까지 있는 그런 지지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전 구태 정치는 당원은 동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원이 대표를 불러내고 국회의원을 불러내고 지역위원장을 불러내는 전혀 다른 세상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당원들의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창조를 위한 새로운 파괴, 새로운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과 대통령이 싸우면 국민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당원과 국회의원이 싸우면 결국 당원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 뻔한 싸움 싸우지 말고 허준 선생이 일찍이 간파했듯이 잘 통해서 서로 싸우지 않고 당원도 승리하고 국회의원도 승리하는, 그래서 민주당 전체가 승리했어. 그 기운과 에너지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뒤에 써있듯이 진정한 당원 주권의 시대, 이재명 정부에서 진정한 주권 재민의 시대, 그 시대를 열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불경 당원들이 모여서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진지하고 소중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서로 마음 터놓고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토닥거리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대표님도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소중하고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켜왔던 그런 당원들이 탈당을 하고 있는 매우 아픈 일을 겪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여기 계신 분들은 탈당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만류해 주시고 그래도 이재명 시대를 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서로 도닥거리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힘을 내서 같이 가자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안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인사말 듣겠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원 주권 시대입니다. 당원 주권 시대 부산, 울산, 경남 당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당원님들께 최고위원이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님과 최고위원들 그리고 당의 지도부 부산, 울산, 경남의 지도부가 여러분을 뵈러 왔습니다. 와서 보니 좋으십니까? 저희들 오니 좋으십니까? 당원 주권 시대 여러분 더 자주 보러 와야 되겠죠? 당원님들이 힘차게 싸워주셔서 이번 총선 승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지방선거 그리고 다음 대선도 당원님들과 함께 힘차게 승리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님 15주기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맞습니까? 대통령님의 이 말씀은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남아 우리를 깨어있는 조직된 힘으로 만들어주시고 끝내는 승리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만들어주실 겁니다. 대통령님의 말씀 잘 기억합시다, 우리. 근데 또 한 명의 대통령이 명언을 남기고 있어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윤석열은 참말을 잘해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참 쉬워요. 그렇죠? 누가 한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일까요? 지금 보니 윤석열 자신을 향해서 한 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그 명언을 윤석열의 발목을 꽁꽁 묶어서 확실하게 수사해서 처벌하는 시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그 아들이 억울하게 떠났는데 그 아들 관련한 수사를 외압한 그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최혜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되어서
확실하게 대한민국 공정하게 만들어 갑시다. 저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만들기 위해 윤석열 특검, 김건희 특검 확실하게 성사시켜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합시다. 부산, 울산, 경남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서영교 최고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자, 들어오실 때 다 팻말 받으셨죠? 이제 우리의 뜻을 모아서 힘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준비되신 피켓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기자님들께서는 무대 쪽으로 오셔서 촬영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호는요, 제 선창에 맞춰서 3번 외치는데요. 제가 최혜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다 하면 명령이다, 명령이다, 명령이다. 이렇게 3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최혜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다! 좋습니다. 더 크게 마지막 촬영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혜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다! 최혜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다! 한 번 더 할까요? 최혜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모두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저희가 윤석열 정부에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들렸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기세를 이어서 2부 바로 시작할 텐데요. 의자가 준비되는 대로 2부를 시작할 거고요. 2부 시간에는 우리 대표님과 우리 최고위원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저희에게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8시 행사를 종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가급적 압축적으로 1분 안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질문들은 대표님께서 답을 잘 해주실 거니까 중복된 질문은 없도록 압축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첫 번째 질문은 사회자인 제가 지정을 할 테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대표님께서 아마 지정을 하실 테니 더 큰 목소리로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당대표님 인사말 드리실 건데요. 윤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위대한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 시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한편으로는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또 애틋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전국적 승리의 토대가 됐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저도 드릴 말씀을 최대한 줄이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큰 변화에 지금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부울경 선거는 당초 예상보다는 좋지 못한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그 원인도 분석할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를 넘어서는 정말 진정한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도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 결과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부울경, 대구, 경북, 강원도 등등 어려운 지역에서 이 결과를
남의 일처럼 쳐다보고 있을 어려운 지역 후보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꽃이 피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 역할을 하는, 또 별로 빛나지 않는 줄기와 가지, 잎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무수히 많이 헌신합니다. 그 헌신의 결과로 꽃이 피는데 우리는 결국 꽃에만 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물들은 우세 지역에 우리 후보들이 거둬가게 되죠. 어쩌면 참 불공평한데도 그 뿌리 역할을 이름도 명예도 특별한 혜택도 없이 줄기, 가지, 잎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 때문에 그 꽃이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울경 지역에서는 최종적인 결과물들이 정말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고 화려한 꽃을 피우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더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큰 토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정당 정치사에 없는 야당 과반, 특히 압도적 다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대승을 이뤄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승리의 토대가 좋은 후보, 당의 전략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정말 각성하고 책임감 가지고 자부심 넘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정말 기울어져 공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짜뉴스, 왜곡, 엉터리 정보가 판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대승을 이끌어낸 동력을 아무리 생각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있는 행동하는 우리 동지들 덕분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산들을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 써놓은 것처럼 우리 구조적 소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사회의 이 진보 개혁 진영이 큰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분열이나 어떤 특정한 정말 운 좋은 상황 같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구조 자체로 이기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결국 깨어 행동하는 조직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의 실천뿐이다. 각성한 우리 당원들을 지금보다 더 늘리고 그들의 실천 의지를 강화하고 행동을, 실행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 이게 저는 유일한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찌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 단발성 사건으로 여겨지는 이번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에 거대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세계 유례가 없는 촛불혁명, 수백만이 참여하는 거대한 국민행동 속에서도 단 한 번의 폭력사건, 탈취, 하다못해 유리창 한 장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한 DNA가 결국은 이 나라를 새로운 사회로,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 에너지를 조직하는 것, 그 에너지가 우리 스스로를 자해하는 결과가 아니라 더 많은 열정을 불러내는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원 한 명 한 명이 내 손에 이 나라 운명이 달려있다. 내가 하는 행동 결과에 따라서 내 자녀들의 삶이 통째로 바뀔 수 있다. 이 나라 미래가 전혀 다른 세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그런 책임감과 또 한편으로는 자긍심, 또 한편으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것들로 충만하게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결국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당 독재 국가가 아닌 정당이 경쟁하는 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인구수 대비 가장 활동 당원 수가 많다고 합니다. 4월 말 기준으로 계속 당비를 내고 투표권이 있는 당원 수가 172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벌어지는 약간의 소란, 저는 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쩌면 거대한 변화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해야죠. 그런데 그 동력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다. 국민이 곧 국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많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대중정당으로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의 권한과 역할, 지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길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해결책은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준비되신 분도 꽤 있으실 텐데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서 중복되지 않게 자유롭게 의견 말씀해 주시고, 다른 사람 의견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구나, 역시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니까 당연히 틀리구나,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시작해서 도달을 하게 될 사회는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 상상 이상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 사회를 향해서, 그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함께 손잡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한 건 서로 채워주면서 서로 손 꼭 잡고 어깨 걷고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 잘 드렸고요. 네. 자,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님, 정청래 최고위원님, 서은숙 최고위원님, 황명선 조직부총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직자분 중에 오늘 회의 발언 기록하는 분 있어요? 기록하는 사람 있어요? 기록하고 당직자들. 아니, 당 사무처에서 기록 예, 하고 있습니다. 메모하고 나중에 결과는 다 보고해 주세요. 예, 내용, 제안된 내용들. 네. 네, 다음과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서은숙 최고위원께서 준비하신
간략한 발제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저한테 10분 발제하라고 했는데 10분 발제할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 하시면서 다 말씀을 하셨고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과정에서 느끼는 정말 민주당이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맞는가? 그리고 당원의 그런 의사가 당의 결정 과정에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어떤 활동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실망, 또 신뢰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우리 당원들이 느끼는 박탈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표출해 주신 그 마음을 앞으로 당원 주권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당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구조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의견에 기반해서 앞으로 정당을, 우리 당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하셨던 아마 의견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과 당원의 전당대회에서의 비율이 이미 지나치게 편중화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 또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60대 1에서 20대 1로 변경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당의 여러 선출직 과정에서나 또 당의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셔서 그런 것들이 이후에 구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담론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민주당이 주권 정당 당원이 주인되는 그런 정당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의 이 자리가 내일의 새로운 역사가 만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수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당원 여러분들 질문 받을 건데요. 오늘 부산에서도 오시고 울산에서도 오시고 경남에서도 오셔가지고 사실 골고루 배분하고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먼저 지정하고 가겠습니다. 질문하신 분 어디서 오신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파란 색깔 옷 입으신 분 먼저 좀 자, 부탁드릴까요? 사회자분 잠깐만 제가 네. 약간의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셔도 되는데 질문보다는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많겠어요. 그리고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님은 원래 계획이 없었던 일정이었던가 봐요?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냥 장식품에 가까운데 사실은. 네, 말씀하시라고 하십시오. 예, 우리 파란 색깔 옷 입으신 분 먼저 좀 의견을 내주시면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민주당 동지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선봉 금정구의 권리당원 안성모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89인의 의원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첫 번째는 89인의 의원들께서는 지금이라도 국회의장의 개혁성을 믿어달라, 내가 실력을 보장할 테니 알아달라, 나오셔서 같이 비를 맞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시며 숨으시는 모습에서 민주당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서 실망스럽습니다. 국회의장 선거가 의원의 정당한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의를 물리치신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의 논리 또한 힘을 잃는 것입니다. 당원 민심의 바다에 발을 담그시고 눈을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지껏 이루지 못했던 많은 개혁, 혁신의 의지를 받아안고 입도 벙긋 못할 정도로 잘해내십시오. 그렇게 성공한 국회의장께서 임기가 끝나고 내려오시는 날 지금의 세차게 내리는 비와 바람이 박수로 바뀔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하시라 고소합니다. 둘째, 세상에 완벽한 제도나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정경태 혁신안, 김은경 혁신안이라는 대책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라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당원 주권 시대에서 정당 조직원들께도 각성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민주당의 직장이시지만 거기에 그치지 말고 단 방향이 아닌 하향, 상향, 쌍방 소통이 가능한 가교 역할을 언제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당 소통 메신저를 발족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대 국회의장께서는 대한민국 정치의 3부 요인으로서 책임과 수권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주문합니다. 더불어 네이버 라인이 강탈당할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인 여러분들께서 역사와 승부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원 주권 시대라는 역사의 변곡점 앞에서 당원 선배 동지님들께서 얼마나 절박하고 갈급한 심정이실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께 존경과 지지의 마음을 담아 말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의 말씀과 더불어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한 두 분 정도 이야기를 더 받고 한꺼번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 왼쪽으로 한번 가보고 저기. 저 미안한데 우리 사회자 지금부터 제가 진행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우선은 정말 많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다른 분들 말씀하실 때 이제 이렇게 제안 중심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기록은 우리 처장 하고 있고, 네. 저희가 이제 당에서 장경태 최고위원 중심으로 이제 개혁 혁신안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당원들의 의지도 커질 것이고, 우리 당도 이제 당원들의 의지에 맞춰서 변화할 준비를 갖추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느 지역 당원이셨어요? 금정입니다. 금정, 부산. 그러면 이번에는 울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자, 울산. 맨 앞에서 마이크는 어디 있어요? 울산? 자, 울산, 네, 맨 끝에, 네. 다음엔 경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관계 신의 한 수가 될 줄 몰랐습니다. 2년 전에는 대표님 부산에서 뵀었는데요. 그때 좌선생이라고 불러주셔서 조금 그랬습니다. 어쨌든 제안 중심으로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그 오래된 이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당직자에 대한 불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엊그저께 난상토론에서도 대표님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직력 없는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작년 12월에 청년 폴리마켓을 진행했습니다. 심사위원이 6명이고 현장평가당 40명인데요. 현장평가당 누군지 청년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상을 받은 이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취업, 면접, 당락,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이게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시의성과 적절성이 있다고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표님 표창과 300만 원 상금이었습니다. 그 다음 난임지원, 출산의료보험 적용, 난자, 정자, 냉동지원, 군복무 중인 장병에게 학습지원, 복무 중 부족했던 치료지원, 교육받은 청년이 고립 운둔 청년 발굴 및 지원하는 게 각각 상금 2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지역 소멸과 청년들을 대하는 민주당의 가장 최우선 과제가 맞습니까? 차치하고 이 중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정책으로 만들고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주장하는 의원들은 누가 계시죠? 이 의견을 냈던 청년들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단장을 맡았던 홍정민 의원은 경선 탈락했죠. 그럼 그 이후에 이거 누가 맡아서 합니까? 그리고 전대위뿐만 아니라 청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록 공개, 제가 그때도 2년 전에도 대표님께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일정 공개 안 하고 회의록 공개 안 하고 소통 안 합니다. 비판하면 차단합니다. 어떻게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작년 3월에 부산에서 전국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3월 초에 오후 3시에 토론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청년이 없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없죠. 대학생들만 해도 그때 수강정정 기간인데 어떻게 토론에 나와서 앉아서 전국정당으로 민주당이 나아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못 들었으면 다르게라도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 노력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은 뭐냐? 청년위와 전대위를 완전히 새로 탈바꿈하는 정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이 청년이 전대에 관심 있는 당원들이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 당원들에게 관심과 조언을 줄 수 있도록 오픈 채팅을 예를 들면 열어준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분기별로 이번 지금 국회의원들의 이번 의장 사태에 대해서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작년에 대표님 체포동의안 통과됐을 때 이후로 하지 말라고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다는 거에서 화가 나는 겁니다. 당원들의 말을 듣질 않아요. 표 달라고 할 때만 오는 겁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당선됐으니까 어쩔 건데라는 그런 뉘앙스로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탄핵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뭘 제안드리고 싶느냐, 분기마다 의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전당원 단체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잠시만요, 제 발언 시간이 줄어들어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하위 30%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한 달 이내에 당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성실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음 공천 심사의 점수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그 경남 할 테니까 준비, 누구 마이크나 경남 분 하나 드리도록 하시고요. 자, 그 사이에 제가 의견 잠깐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은 들을 텐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거는 여기 계신 분만이 아니고 아마 전국에서 많은 당원들이 함께 보고 계실 텐데요. 지역 당원들 모임이나 또는 네트워크에 좀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선거, 경선 이럴 때는 많이 참여하시고, 이번 의장 선거는 투표권도 없으면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평소에 네트워크들을 좀 강화해 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부산 지역위원회당 평균 당원 수가 몇 분 정도 되냐 했더니 2,000명이 안 되신다고. 수도권은 대개 한 8,000명, 호남 쪽은 한 2, 3만 명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마 경북은 1,000명 좀 넘는 수준, 대구, 경북 그런 정도일 텐데, 어쨌든 이것도 사실 평소에 여러분들 외롭지 않습니까? 물론 부산 같으면 좀 덜합니다만, 좀 네트워크 모임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참여해 주시라는 좀 부탁드리고요. 또 시도당에서도 좀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주고. 지역위원장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나라는 사람들만 원합니다. 근데 잠깐만, 이제 그러지 마시고, 저도 지역위원장이긴 한데, 실제로 지역위원회에서 당원 모임하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시간을 안 줍니다. 여하튼, 의견은 다를 수 있고, 이렇게,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이러시면, 여하튼, 이게 입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들이 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실제 첫 번째 안에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죠. 그것도 자꾸 기회를 가지고 서로 익숙해지면 또 좋아질 텐데, 그런 노력들을 우리 당 지도부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도 만들어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거 자꾸 오해가 있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 여러분들께서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 또 신뢰, 믿음, 어쩌면 애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지셨는데, 갑자기 똑같네? 변한 게 없네? 이러면서 아마 기대가 커서 실망이 큰 그런 정서적 문제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후보를 찍은 분들이 여러분의 의사에 반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또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어요.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러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 사람들이 나 당선됐으니까 니네 어쩔래, 이런 태도로 했다고는 생각 안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닙니다. 다만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다를 때, 선출된 대리인의 생각이 선출한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때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것이냐에 대해서는 철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선출한 사람은 당연히 내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대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다만 선출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런 관행이라고 할 수는 없고 뭐 습관이랄까 인식, 고착된 인식이 있어요. 자유롭게 판단해야 된다 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바꿔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대의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뽑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면 포퓰리즘에 달할 바가 없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안 따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나쁘게만 해석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의 민도, 시민의식이 매우 높고 또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권 의지에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건 동의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노력은 합시다. 노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 뽑혔으니까 나 지금부터는 화장실 갔다 왔다. 나 마음대로 이런 정도는 아닐 거다. 그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경남. 마이크 어디 있어요? 경남의 여성분으로 하시죠. 저 마이크 어디 있어요? 아무 데나. 경남 여성분. 네. 가까운 데 골라서 주도록 하십시오, 마이크를. 다음엔 부산 남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 벗을까요? 네. 저는 의견을 제시한다기보다도 제가 아시는 국회의원님께 제가 올린 문자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덕을 실천하는 것이 정치다. 예전과 다르게 국민들의 눈과 귀는 시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구태 정치에서 이제는 믿음과 연대의 숨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조금 떨리네요. 마음은 절실했는데, 이제는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서 믿음과 연대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당원들은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좋지만 대의원들 또 중진의 의원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자리,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당원들하고 또 앙케이트 조사, 설문조사 이런 거를 해서 어떤 거를 좀 개선해 나가는 게 좋은지를 설문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소통, 당과 당원이 너무 괴리되어 있다. 소통하자. 그 얘기는 아주 오래된 우리의 과제고요. 이제 그 점 때문에 좀 최근에 당원국을 하나 추가 신설해서 이 업무를 아예 맡기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사무처에 지금 지시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또 준비되신 부산 남자. 네, 아무데나 마이크 어디 있어요? 네, 부산 남자 아무나 드리세요. 네, 아무데나 드리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 예. 민주당 25년 차 부산시를 지키고 있는 지역 대의원 및 민족문제연구소 30년 동안에 활동하고 있는 명예지부장, 부산광역시 명예지부장 황구합니다. 알다시피 지난 21대
181석을 얻을 때 홍준표가 한다는 말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 말고는 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빼앗긴 우리 민주당입니다. 우리 당원들보다도 저는 후보들이 덜 절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대는 특검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탄핵을 하고자 하는 우리 국회의원인데 의장 선거에 하자마자 엄청난 실망했습니다. 왜 3.6%가 90%한테 이기느냐 60% 이기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조건 시대를 오늘 보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대표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한마디로 그거는 우리 듣기 좋아라고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우리 당원들 아다시피 원내대표나 의장 할 때 반영을 배가시킨다. 양문석 의원을 50%를 갖다 하겠다고 하고 안 했습니까? 그거는 못할지망정 저는 30%를 우리 당원들을 경선이든지 반영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구체적 비율이야 논의를 통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원내대표 또 의장 선거, 후보 선거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자 그 말씀이죠. 울산은 규모가 작으니까 부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의 젊은 여성 아니면 남성으로, 부산 젊은 여성 아무 데나 갖다 드리세요. 마이크 가지고 있는 진행 요원은 아무 데나 갖다 드리세요. 그냥 부산. 네. 죄송합니다. 저 원래 울산인데 계속 손 들고 있는데 불쌍하다고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당원국 신설을 하신다는 의견을 들었었는데 민주당에 지금은 의견이 있어서 전화를 드려도 부서가 각각 있다 보니까 저희는 어느 부서로 전화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처럼 저희가 민원을 접수를 하면은 해당 부서로 이첩이 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하면 죄송한데 직장 예절, 그러니까 전화 예절을 잘 안 배우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예절을 교육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당직자분들께 혹시 예절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숙지를 못 하시는 거라면 이거는 당직자 평가 시스템을 점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당 지역위원장 선출할 때 단독 후보가 나오는 지역구 같은 경우는 당원들의 찬반이라도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당원 협의체를 만들어서 당대표님과 한 라인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제 멀리까지 오시기 어려우니까 줌이나 유튜브라도 해서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생각이세요. 자, 이번에는 아까 울산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부산으로 가죠. 예, 부산. 네, 마이크 드신 분은 아무나 마음에 드는 분 들으세요, 그냥.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왼쪽에. 네. 예, 부산 해운대입니다. 먼저 국회의원 당선자님들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제2의 독립전쟁 목전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필두로 제2의 백분 김구 선생님, 단재 신초 선생님이 되어서 이 싸움이 전면에서 서주십시오. 국민들 뒤로, 당원들 뒤로 숨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제가 상황극 하나 하겠습니다. 형님, 어디까지 사람들이 있었죠? 여기까지 있었다. 기본은 했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작년 대선 때 이재명 대표님께서 부산 강북동에 왔을 때 지역위원장이란 인간이 한 말입니다. 그때 수많은 당원들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님이 꼭 대통령님이 되기를 목숨 걸고 피
피눈물 나면서 기다리는데 기분은 했네. 이런 적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50%밖에 못하는데 앞으로 확실히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 그 지역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부탁 제안드립니다. 지역평당원 평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까 지역위원장들이 모임을 하도 잘 아닙니다. 지역위원장들은 자기들만 따르는 사람한테 연락합니다. 저 역시 해운대에 어떤 모임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짜증나는 게 선거 때만 존경하는 당원 동지 문자 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 후보 선출권도 저희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왜 지역위원장들만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공천권 그 사람들이 기초의원이 됩니까? 저는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존경하는 당원 동지가 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각성하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할 말 너무 많은데 참겠습니다. 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화가 나는 만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분 중에 당에 전화 안 된다. 이거 정말 화나는 일인데, 이거를 실제로 좀 원스톱 서비스 형태로 예, 원스톱 당원국 신설해서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민원국을 일부러 그때 분리했거든요. 예. 잘 안 되는 거 봐요. 전화가 안 된다더라고요. 네. 당원국 신설하면 네. 당원들이 모든 민원들을 당원국을 통해서 부서로 연결하고 할 수 네,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필요하면 계약직을 좀 뽑아서라도 네. 좀 하도록 하시죠. 어쨌든 이게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을 좀 찾아볼 거고요. 지금 이제 화나신 남자분, 저희가 이제 아주 다양한 이런 의견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저녁 식사하면서 우리 지역위원장님들하고 제가 그 말씀을 좀 나눴어요. 다음에 우리가 지방선거에 이기는 길, 그 다음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길은 당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는 거다. 그러려면 그냥 선거 때 동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후보를 선택하고 또 거기에 책임감 느끼게 하는 게 좋은데, 가급적이면 공직 후보들을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가급적 당원들 선택할 수 있게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당 지도부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분들도 가급적이면 경선을 통해서 우리 당원들이 뽑으면 좋겠고, 그걸 뽑을 때 지금 현재 5대5인데 대의원 권리당원, 시도당 위원장 선거를 대의원 비중을 좀 줄이고 당원들의 투표 비중을 높여서 가급적 경선으로 선발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내부 논의를 거쳐야 되고 또 당원들의 의견을 또 모아야 되겠죠. 기초의원 공천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가급적이면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이것도 기본적으로 시도당이 책임지겠지만 일정한 기준을 만들든지 뭘 준칙을 만들든지 해서 최대한 당원들이 직접 선발에 관여하고 당원들 뜻에 맞는 후보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니까, 앞으로 혹시 그 중에 내가 기초광역의원 준비해봐야지, 단체장 준비해봐야지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당원 조직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네, 조금 전에 우리 부산이었던가요? 네, 이제 경남 한번 하겠습니다. 네, 경남 마이크 드신 분이 경남 분 한 분 갖다 드리세요. 네, 노인 한번 하시죠. 70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창원 성산구에서 허성무 의원님 당선됐지만 역임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역임한 사람입니다. 안성숙, 녹색안전연합 비영리단체 대표 안성숙입니다. 민주당은 왜 노인표가 없는 줄 아십니까? 항상 젊은 사람만 시키고 노인들은 항상 배제가 됩니다. 저는 지금 74살이지만 좀 이러지 맙시다 좀.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상병. 둘째, 추다르크. 셋째, 조직, 부울경 조직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서름 안 받습니까? 부울경에서 국힘당이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최상병권을 제안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울경 도당 시도당에서 일주일 안에 집회 신고가 안 돼서 집회 신고를 못한다 하면 1인 시위하십시오, 시도장에서. 그렇게 해서 28일까지 투표 못합시다. 그리고 지인들한테 국힘당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도 하십시오. 지금 부울경 해서 양심선언하라고 번호 아는 대로 보내고 도당 앞에 가서 1인 시위해야 합니다. 그래야 28일에 통과됩니다. 안 그러면 17명 확보 못합니다. 다음 둘째, 추다르크 문제입니다. 왜 우원식 의원이 된 줄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분이 원내대표 때 우유부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분이 의장이 되면 또 우유부단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했고, 그리고 추다르크의 그 우리 추 의원의 평소의 태도를 보실 때는 개파도 없습니다. 둘째, 그분께서 하시면 용기가 있기 때문에 악역을 맡고 지금 이 2년 동안에 윤동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안합니다. 감히 윤은식 의원이 사퇴하면 더 좋고, 그리고 우리 각서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국회의장이 중도라고 하고 탈당을 하고 중도에 서 계시지만 그분은 민주당 때문에 되신 거고 민주당 때문에 국회의장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극한상에 갔을 때 민주당 편을 들어야지 우유부단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추 원장을 추 의원을 우리가 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세 번째, 시도당에 제가 감히 부울경 시도당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경북 대구 빼고 나면 부울경이 가장 취약지구입니다. 이번에 10명 예상인데 몇 명 됐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를 삼아서 네트워크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사실은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진해 항의원 당선됐을 겁니다. 분명히 여론조사에서 1등 했는데 왜 떨어졌습니까? 이거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는 각 부울경 시도당에서 네트워크 결성해서 누가 어떻게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전화해서 투표 독려하고 해야 됩니다. 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0명 투표 안 됐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안드립니다. 부울경 시도당은 오늘 부울경 자리니까 말씀드리면 그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부울경당에서 도당에서 이번에 최상병 의원 1인 시위를 하든 50명씩 모아서 국힘당 앞에 가서 집회를 하든 하십시오.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추 의장이 안 됐더라도 1분기 말고 2분기에도 2년 뒤에라도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절대 대표님께서 우원식 의원 직접 만나셔갖고 우유부단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저런 의견도 있는 거니까 이번엔 경남에서니까 울산 한번 할까요? 네, 울산 별로 이제 손이 없어요. 네, 우리 아무나 자 울산 마이크 아무나 갖다 드리세요, 얼른. 네, 뭐 망설일 필요 없어요. 아무나 드리세요, 그냥 마음에 드는 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시 갑의 권리당원인 박혜빈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권유로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지금까지 당비를 내면서 권리당원이 됐는데요. 진짜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님 체포동의안 가결. 두 번째, 암살 미수 사건. 그리고 세 번째, 그 총선 이후에 80% 이상의 그 민의와 당원 마음이 이제 추미애 당선인을 향했는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어요.
이거는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분들도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되는 비보를 접하고 탈당을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진짜 입에서 진짜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씨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탈당을 할 수 없었어요. 왜? 권리당원이고 권리를 행사해야 될 책임이 있는 당원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간상 이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은 탈당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수박이고 배신자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테니까. 근데 우리마저 이제 분노한다고 탈당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자 책임을 방기하는 엄청난 배신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비행기 시간 때문에 오늘 일정들이 워낙 빼곡해서 8시 넘으면 가야 된다는데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잠깐만요.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산, 부산이에요? 부산, 네, 요약해서 간단 짧게. 적어온 거라서 빠르게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연제구에서 온 신인혜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강성 지지층 운운하며 비판하시는 분들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보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졌고 그 이후로 이재명 대표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표님의 체포 동의안 가결 사태를 보면서 처음으로 당원 가입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랑스러운 개딸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팬덤에 대해서 누군가는 개딸 전체주의, 누군가는 강성 지지층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표님과 민주당을 지지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저도 강성이라 문제인 건가요? 강성 지지층이면 모두 극단적인 건가요? 적어도 저는 무비판적,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수준, 낮은 수준에서 비판할 시간에 이재명 대표님을 더 공부하고 배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권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고 분노, 배신감, 절망감 등등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며 더 이상 정치 뉴스를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개딸이라서 민주당원이라서 자랑스럽고 신이 났었는데 더 이상 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무시할 만큼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는지요? 결국 친소관계로 뽑은 것은 아니신지요? 혹시 강성한 당원들의 의견은 극단적인 팬덤일 뿐이라며 무시하진 않으셨는지요? 22대 당선자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마저 당심과 민심을 무시한다면 국민들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제발 친소관계 따지지 마시고 정치공학적인 셈법 혹은 정치력 혹은 협치 이런 말부터 하지 마시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그것이 정의로운 길이라면 이 무도한 정권과 용감하게 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엄마 이전 죄송해요. 제가 손을 못 써가지고요. 잠깐만요. 세 번째 하고 싶은 말을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희귀 난치성 지혜니 근육병을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돌봄 정책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느끼는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면 정말 신이 날 것 같습니다. 엄마 위로 올려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도 안 된 싱싱한 개딸로서 이재명 대표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경남으로 가겠습니다. 경남. 네. 네, 마산 이 앞에.
네. 자, 요약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요. 네. 반갑습니다. 마산 사회생활을 영도에서 본가는 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원 3년도 넘은 김경만입니다. 예, 비례 2번이고요. 아까 대표님께서 유언비어하고 관련된 이야기 하신 적이 있었는데, 뭐 모든 당원들 간에 그 뒷담화나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차라리 있지도 않는 일 가지고 특정 당원을 그러면 까는 거나 아니면 모함하거나 저지른 일도 없이 그렇게 단정 지는 거 보면은 저도 진짜 마음 아픕니다. 저는 선거운동, 대통령 선거운동 할 때 저는 강력한 탱크처럼 그렇게 무대포로 앞을 나아갔습니다. 아예 진짜 네,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말씀하시기로 하고. 이거에 관해서 있지 않습니까? 범야권인 조국혁신당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쇄빙성이 있다고 하듯이 우리 동남권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강력한 탱크처럼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경남 하겠습니다. 경남. 네, 이거 상당히 아직도 지망자가 많아요. 어느 아무 데나 갖다 드리십시오. 저 시간이 없어 가급적 1분 이내로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갖다 드리세요, 얼른. 들립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생의회 학생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곽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당 차원에서 이제 청소년위원회가 연대해가지고 전국위원회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당대표님께서 조금만 더 관심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로 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쪽에 마이크 아무나 갖다 드리세요. 네, 저 뒤쪽에 좀 다 가지 계세요. 앞쪽에만 있으니까. 네, 뒤쪽으로 가서 이제 뒤쪽의 분들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봉화마을에서도 뵈고 여기도 뵈서 정말 기쁩니다. 대표님, 저는 윤석열 정권이 우리한테 국민에게 세금을 받고 친일을 하는 것을 매우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한테 당비 받고 조국 혁신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정말 비판하고 싶습니다. 제발 당비는 우리한테 받고 조국 혁신당을 최고위원회에서 막 회의를 하십니까? 예? 그럼 우리한테 당비 받지 말아야지.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양 명주 회의할 게 천지입니다. 이화영 전 지사는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변호사비도 못 내고 있고 수원지검 얽힌 이야기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조국 혁신당 언급하라고 당비 낼 줄 알아? 그렇게 할 거면 마이크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왼쪽에, 네. 네, 마이크 누가 가지고 있어요? 네, 아무나 드리세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서울시에 속하긴 하는데, 서울시당에는 민선회라고 해서 당원 협의체가 공식 기관으로 이제 민주당의 공식 이렇게 산하에서 협의체로서는 유일하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 기구가 이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제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상설위원회가 아니라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법 강의 이런 것들을 당원들이 직접 기획서를 내서 시당에서 이렇게 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강남이나 이런 데 같은 데 어려우니까 저희가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피켓 이런 걸 통해서 선거운동도 도와드리자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런 좋은 활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당 위원장 임기가 끝나면서 이게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렇게 당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직접 기획을 하고 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단순히 이제 비상설이 아니라 상설로 돼서
시당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시당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가급적이면 얘기를 이제 당원 주권 강화의 구체적 방안들을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거의 다 하신 모양이군요. 네. 네. 좀 뒤쪽에 마이크를 좀 갖다 드리시죠. 마이크를, 네, 저 뒤쪽으로, 네. 이쪽에도 좀 뒤쪽에 준비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대표님 부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부산이 너무 엉망이 됐습니다. 다음 2년 뒤, 3년 뒤 또 선거가 있습니다. 전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졌는지. 좋은 말로 어르신들인데 그러면 2년 뒤, 3년 뒤 어떻게 할 것이냐. 5% 차이에 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음을 대비해서 중앙당에서나 우리 지역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조직적인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별로 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중앙당에서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FM이라든지 아니면 중간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지역구별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화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찍어줄 것도 아닙니다. 가족들이. 이제는 틀립니다. 옛날하고. 그래서 충분한 우리가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중앙당에서 선택하셔서 부울경을 특별지역으로 선표해서 앞으로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안도 많이 들었고 사실 이제 대체적으로 예상된 범위 내에 있어요. 그래도 지금 한두 분 정도는 더 간단하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쪽 줄이 유난하게 당하신 분들 마음 추스려가지고 앞을 보면서 지금 앞길을 나아갈 것을 논의하는 긍정적인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부산 실패했지만 저희 제안 드립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 제안 드립니다.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책임 하나 안 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만든다고 부산시장님 또 전 세계 다니면서 돈 쓰고 다닙니다. 전세 피해자들 얼마 전에 대구에서 사망하셨지요. 이 정말 그것도 해결 못하면서 외국에 다니면서 돈 쓰는 거 생존권이 중요합니까? 부산 글로벌 도시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시민의 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데요. 의료계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의사와 병원 중심의 논의에 반대합니다.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과 환자 중심으로 그리고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개혁을 위해서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아무나 드리세요, 그냥. 반갑습니다. 사갑 권리당원 문건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은 당원 주권 이야기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플이 너무 구립니다. 어플이 국회의원이나 우리 당대표님과 이렇게 상호할 수 있는 이런 어플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총선 때 이재명 대표님이 방송을 하셨다 아닙니까? 근데 방송 때 너무 우리 지원해 주시는 국회의원 해주시는 분하고 이렇게 이원 생방송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이렇게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있었다 아닙니까? 좀 방송같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에 이렇게 방송을 하신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 이렇게 무슨 자료 화면이 나오면 이렇게 화면을 돌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스튜디오 형식으로 이렇게 화면을 팍팍 튀어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선진화된 이런 거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부산시당이나 이제 경남도당, 울산시당도 그 시도당 차원에서도 가끔 이런 모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시당 한 명밖에 안 했습니다. 아까 전부 부산에서. 아, 그랬어요? 울산에. 대표님께서 네, 지금 저는 비행기 시간이 목에 울산의 섰습니다. 빨리 좀 해주시기 권리당원 바라겠습니다. 박창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이야기하려 했는데 그 블루웨이브라는 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예, 이제 빨리 좀 바꿔야 됩니다. 예, 앱도 안 되고 민주당 들어가서 또 들어가거나 옛날 그 밴드 블루웨이브 한다고 기존 밴드를 없앴어요. 그러다 총선 때 다시 부활시켰는데 그런 게 그렇게 예전에 그 스프라이즈라는 정치 웹진이 있었습니다. 농객들이 있었고 좋아요 뭐 이렇게 쓰레기통도 넣고 뭐 했는데 그런 방식이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논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좀 그 사무처장이나 이런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오신 분들을 좀 더 적극적인 젊고 좀 참신하고 좀 적극적인 분들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소극적이거나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좀 이게 나이브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중앙에서 다 좋은 분들 다 쓰시고 지방에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지방을 좀 홀대하지 마시고 지방에 좀 참신하고 젊은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한 그런 당직자들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거와 관련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그 고민 하나 해주세요. 예. 사실 당원 게시판이나 이 당원 그 플랫폼은 사실 관심 있는 역량이 있는 당원들이 많거든요. 예. 이 전문가들한테 돈 주고 맡기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꽤 돈 들여서 만든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이재성 같은 분들 자원봉사 좀 시키든지. 예. 하여튼 그 자원봉사든 어쨌든 실제로 실력 있는 네. 민간 자원을 좀 쓰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예. 이 전문가들한테 맡겨도 아무리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예. 자, 이제는 정말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실 말씀. 그래요. 진짜 마지막. 네, 해운대갑 권리당원 허미옥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을 당원 만들기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요. 저는 안동 김씨 교장 출신의 남편을 빨간색으로 물든 사람을 권리당원으로 만들었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성남 시절부터 그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대표님 억울함을 너무나 절절히 느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권리당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정말 손가락 혁명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대표님 위해서 기도는 물론이고 후원하고 온 힘을 다해서 정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를 어떻게 하면 남편을 정말 가족부터 우리가 당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을 당원으로 만드는 사례는 우선 가족 간의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재명 대표 동영상 보고 하는 거 막 비판하고 싫어했지만 항상 웃는 얼굴로 남편에게 잘 대해주고 그리고 공부하게 했어요. 공부하게. 책을 사주고 공부하게 했고 그래서 남편이
가짜 뉴스에 현혹되었다가 친구들한테 뭐 안동 고등학교 동문 이런 사람들 완전 빨간색으로 물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답답해하면서 권리당원으로 충실하고 오늘도 꼭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분을 입당시키는 어머니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어머니 진짜 고맙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 진짜 대표님께서 비행기 시간을 끝에까지 지금 잡고 네. 계신 거라서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원식 사태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정말 우원식 대표님, 의원님께서 잘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만 사태는 사실 호불호가 아니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 화가 난 것은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 갈라치기 하는 둥 그러니까 의식이 지금 의원들이 너무나 사태를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이 화가 나는 것이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그분 강의를 제가 충실하게 들으면서 네, 제가 많이 알겠습니다. 깨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의원들에게 강사로 초빙해서 정말 시스템과 구조에 대해서 좀 의원들을 깨어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고위원님들, 시당위원장님들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원래 얘기 들으려고 앉아 대기한 거니까 지구당, 네, 지구당 부활, 네, 지구당 부활도 우리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여튼 긴 시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시간을 만들어서 밤새도록 한번 해보죠. 근데 오늘은 여러 다른 일정들이 좀 겹쳐서 좀 아쉽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민주당의 허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민주당이 있습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도 바로 여러분 덕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화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다시 한번 이재명! 민주당! 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